예,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간의 충돌,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충돌하는 모양새인데요. 이틀 연속 기자실을 찾은 윤 당선인이 최근에 있었던 청와대와의 인사 갈등을 부동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을 사면은 당선인이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이제 대금은 다 지불한 상태 아닙니까? 등기 명의 이전하고 명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곧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법률적인 권한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더라도 우리가 들어와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이 사는데 필요한 거나 또는 어떤 관리하는데 필요한 조치는 하지만 집을 이렇게 좀 고치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차기 정부와 4년간 일해야 될 사람을 마지막에 인사조치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윤 당선인이 오늘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글쎄 현 정부의 좀 아킬레스건이기도 한데 부동산 비유를 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일단 돈은 다 매도자, 매수자, 집 팔 사람, 집 살 사람이 다 끝난 상태고 들어와서 살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 마지막에 인사 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애둘러서 비판한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직접 비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게 당선됐다는 말은 이미 완전하게 대금은 다 지급했고요. 다만 이게 등기하고 그다음에 명도만 남아 있다. 그래서 이제 당선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인사권을 보니까 옛날에 미국에도 대통령이 이제 대법관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의 2016년에 공화당하고 보면요. 임기가 1년이나 남아 있는데 1년 남아 있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는데 이걸 이게 차기 정권으로 넘겨라. 이런 이게 대논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임기가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당선자가 결정됐고 지금 이게 한두 달밖에 시간이 없는데 인사권을 행사한다? 이게 상식에 맞습니까? 저는 법이 이전에 법에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이게 인사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 이전에 도의나 상식이 있잖아요. 어떻게 4년을 같이 할 감사위원 또는 이게 대법관 또는 이제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을 이게 임기 사실상 끝난 당선이 정해지는데 이걸 이게 옛날 대통령이 행사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저는 잘못된 거다. 법을 떠나서 도리나 상식에 반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게 현 정권에서 감사원 임명 시도는 결국에 본인들의 감사 비리 이걸 이게 4년 동안 막아보겠다. 이런 이게 의도가 아닌가 저는 그래 봅니다. 변호사님이 법을 떠나서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승훈 변호사님. 그럼 윤 당선인의 비유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팔 사람이 그럼 집 팔 사람이 법적으로는 가구 배치를 다시 하던 도배 색깔을 본인이 정하던 법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상식적으로 들어와 살 사람 위주로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상식선의 얘기를 윤 당선인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윤 당선인이 당선되기 전에 상식은 법치와 공정, 법치, 헌법주의, 상식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당선인이 임명권이 없고 대통령한테 임명권이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을 샀는데 매수인이 지금 산 집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집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집이 용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산으로 보내려고 했더니 수천억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 부담을 가지고 가기가 쉽습니까? 그리고 국방부가 2주 만에 빼라고 하면 안보 공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국방부가 2달만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달 있다가 가면 되는데 지금 당장 빼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국민과도 소통하지 않고 현 권력과도 소통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당선인 인사권도 내가 가져가. 청와대도 지금 옮겨. 법무부 보고 안 받겠다. 이런 식의 벌써부터 당선인 시절부터 어떤 권력을 행사한다면 벌써 제왕이 된 것이고 이걸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선인이 최고 권력자예요. 벌써부터.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소통하고 하려면 벌써부터 현직 대통령과도 소통하고 관계기관과도 협조를 알겠습니다. 얻어서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내용의 핵심은 마지막에 있겠죠. 한국은의 인사조치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오늘 기자실 들러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는 양측 간의 이견이 비교적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감사위원 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 감사위원 인사에 문재인 정부의 감사를 막아보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금 임명된 분들을 보면 그 한 명이라는 의미가 간단한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세 사람 내주고 한 사람 주는데 그것도 못해줘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장재원 실장 얘기도 그렇고요. 문재인 대통령 임명한 감사위원이 현재 3명으로 만약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인사권을 다시 한번 행사한다면 4명으로 과반이 된다. 4대3 구도로 만들어 놓고 하면 과거 정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문재인 정부 감사나 과오를 어떻게 수습하냐, 과오를 어떻게 한번 점검하냐 이럴 텐데 화면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친여 성향으로 평가되는 감사위원, 감사원장 포함해서 저희가 점점점으로 네모에 박스 친 이 인물인데 만약에 공석인 감사위원까지 문 대통령 입금으로 인사가 된다. 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꽤 불만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감사원을 올해 출입했는데 역대 정부에서 그 감사위원회 구성을 보면은 6분 중에 5분은 감사원에서 원래 사무처에서 일하시던 분이 승진해서 올라오고 한 분 정도가 교수나 검사, 판사 출신들이 임명하는 게 관례였던 것 같은데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감사위원회 외부 인사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그 외부 인사들의 구성이 너무 친정부적이어서 이거 감사가 제대로 그 객관적으로 그 착수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그 김인회 교수인데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검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책도 같이 쓴 데다가 민주당 후보로 그 부산 연재에 출마까지 했던 분입니다. 잠시만요. 김인혜 의원 제가 한번 가리켜 볼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같은 책 운명이라는 책을 같이 쓴 운명이 아니라 그 뭐 검찰을 생각한다, 말한다? 검찰을 말한다 그 책을 썼고 문재인 노무현 정권 당시에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부산 연재에 민주당 그때는 뭐 대통합 민주당인가요? 소속으로 출마까지 했어요. 그런 인물이 어떻게 객관적인 감사위원회 임명이 됐는지 저는 그 자체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 또 뭐 구체적인 다른 분은 이르면 안 되겠지만 한 분은 그 이낙연 총리 하실 때 국무조정실에서 고위 간부 하셨던 분이고 또 한 분은 교수 출신으로 또 사회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권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자체가 굉장히 오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물러난 분들의 또 두 자리를 친정권 인사로 채워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지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8원 전 감사 결과를 감사를 했는데도 그 결과를 마무리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 구성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사무처에서 명확하게 불법을 조사를 해갖고 와도 그거를 의결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태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뭐 신문사랑 인터뷰를 할 때 혹시 집권하시면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을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해야죠. 근데 이게 적폐청산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감사원은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부동산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라든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체를 지금 못하게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원에서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수처장 나 안 물러납니다. 공수처장도 못하겠다는. 검찰총장 저 안 물러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공수처, 그다음에 검찰 현 정권을 수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체제를 아예 무력화시키겠다는 그런 시도인데 이게 청와대에 들어 있으면은 역시 그 세상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해서 이 수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윤석열 당선인이 뭐 거칠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웃으면서 악수하는 게 인수인계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인수인계 이런 부분 확실하게 하겠다. 그리고 집권하면은 정치 확실하게 바꾸겠다. 이런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한 번에 한 숟가락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김영기 변호사님. 근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위원이 나중에 전 정권의 치부나 혹은 뭐 과오를 들춰내는데 물론 그것도 적법합니다만 아니 감사위원은 어차피 현 정부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인사니까 그런 거 있으면 검찰 통해서 하든지 왜 감사위원이 이렇게 논란거리냐라는 다른 쪽 시각도 좀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아까 그 당선인께서 그 부동산 매매 계약에 비유한 걸 제가 그냥 원용하면은 그 감사위원 지금 임기가 4년인데 예. 한 번 들어와서 4대3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단순하게 뭐 집 좀 고치고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잔금 다 받아놓고 그 담보 설정해가지고서 그냥 근저당 해가서 그냥 대출 받고 막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후에 부담이 계속 되는 것이죠. 감사 절차와 수사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른데 수사 절차는 영장에 의해서 다 자료를 확보해야 되고 또 그 조사가 시작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는 맞습니다. 근데 감사는 직권적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또 공무원들이 그 감사 결과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예.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포괄적으로 그 자료들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고 월성 원전 감사 같은 경우에 모든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들이 확보돼가서 기소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속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면은 감사위원 그 선정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차기 정부에 이런 거 미루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